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국내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4월 26일부터인가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각 주제별로 이제 상세하고 깊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최종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우리가 저 메모 요약했던 것을 우리 검토하듯이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또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또 굶어 죽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러시아에서 북쪽 군대를 월 1만 명 이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북의 병력들이 러시아로 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터에 이제 병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군인들을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보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의 제대 군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군대를 마치고 치를 떼면서 제대했던 북한군, 즉 제대 군인들조차도 이 러시아 행에 자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자원을 할까요? 북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전쟁터 나가서 총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 러시아로 가다 보면은 가는 길이 길죠. 제법 멉니다. 중간에 탈출할 수가 있어요. 도주할 수가 있어요. 자유를 향해서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의 젊은이들이 뭐 현역이 됐던 제대를 했던 상관없이 그곳에 자원하고 있다는 이런 슬픈 소식이 북으로부터 들립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요. 북한의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소원이 바로 한미연합군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요, 북한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도 떠돌고 있어요. 뭐죠? 북한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식량 배급이 안 됩니다. 가장 당성이 우수하다고는 핵심 계층의 거주지 평양에서조차 아사자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식량 배급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시민들은 소위 사회 통치를 하고 있는 주축 세력들이 군과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인민보안성, 경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국가보위성, 우리로 있으면 국정 같은 데죠. 뭐 서기실, 내지는 조직지도부. 이런 데 다니는 동무들을 보면 밤거리에서 보면 만나서 패 죽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약탈을 하고. 더더군다나 군인에 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나이가 젊죠. 아직 그래도 건강이 괜찮은 편이죠. 이들이 군인들이 국민을 약탈한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예? 아니 800g씩 식량 배급하던 군인들한테요. 지금 580g, 220g을 깎아냈습니다. 그러면 한참 때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자, 쌀만 갖고 먹을 수 있습니까? 반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금이나 간장이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북의 군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자, 일반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시민들이 보위부 집을 털어버리고 보위부원을 갖다가 그냥 그 몽둥이로 까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한 일상사가 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때가 다다라 왔는데요. 대통령님은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 가시게 되면요, 한반도를 불침 항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내용은요, 북이라고 하는 체제를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흡수 통일 방안에 미국 측과 협의를 하시면서요, 평양 앞에 가시면 우리 그 서해 바다인데 거기에 서한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한만. 그 서한만 해저 분지에는요, 해저 자원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한만 분지 개발을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해서 그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고 이걸 꼭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곳저곳에 미국을 인계철선으로 삼아서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신의주, 해주, 원산 이런 지역에 미군의 군사기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 신의주, 해주, 원산은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이름인데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지금 한미 연합군의 포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북한 인민군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북한 전체 지역의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북한 지역이요, 이번에 미국에서 퇴역하는 공군기가 한 300여 대가 된다고 하죠. 이 300여 대를 우리가 받아다가 북진 통일해버리고 그리고 북쪽 지역에 이 300여 대 되는 퇴역하는 미국의 공군기를 북한 전역에 배치를 해서 중국의 숨통을 죄는 것입니다. 지금 신의주다, 뭐 해주다, 뭐 원산이다, 함흥이다, 천진 이건요, 지금 일단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서 흡수 통일을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가정하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군기 300여 대를 아무리 사용했던 중고 퇴역한 비행기를 하더라도 300여 대씩 어떻게 사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이 지금 있어요, 우리한테.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 예산이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어디 용도로 쓴 예산인지 모르는 그런 성격 불명예, 정체 불명예 운동권 아이들의 밥그릇, 운동권 아이들을 연명시키기 위한 예산이 있죠. 그 예산 이름이 뭡니까?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이 돈이 30조 원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그러면 이 좌파 운동권, 김일성 저 우상 숭배교를 숭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밥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북의 김정은 독재, 사교, 종교, 미신 집단을 그들을 악망하고 숭상하는 그들에게 그 성인지 예산을 짜서 굳이 그들에게 30조 원씩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30조 원을요, 국방비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매력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기들이요, 효율적인 공군 운영을 위해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투기들을 다 퇴역을 시켜요. 자, F-22, 일명 랩터. 일전에 144대와 전투를 해서 144대 0으로 승리했던 그 공포의 F-22 랩터 전투기. 이 전투기도 곧 퇴역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와야죠. F-22 사다 놓고 F-15 EX 이글 전투기 다시 현대판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모디파이드 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승격 업그레이드하는 그 F-15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북쪽 지역을 가차없이 밀어버리고 그 지역에
중국이 숨을 쉴 수 없게끔 미국에서 사온 300여 개의 최신의 전투기, 전폭기, 조기 경보기, 각종 정찰기 배치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야전포 K9 그리고 K2 흑표 전차를 압록강과 두만강 전선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인지 예산 30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을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입니까? 우리 병사들의 급여도 200만 원대 지급이 되죠. 자, 고참 병장에게는 25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장기 복무한다고 1년, 2년, 3년 더 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죠. 게다가 우리 하사관들 또 장교로 임관해서 직업 군인 생활하고 있는 그런 전문 직업 군인들에게도 급여를 한 30%포인트 정도 인상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주나 해주, 원산, 함흥, 청진 이런 곳에다가 이 미군 기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이 숨이 막혀서 이게 질식이 돼갖고요, 이 아마 곧 숨 넘어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을 평정해서 북에 우리 아군 기지와 함께 미군 기지를 갖다 확장 개편해서 짓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가 구축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퇴역한다고 하는 미국의 그 전설의 공군기 한 300여 대를 우리가 사와서 이 북한 지역에 배치하면요, 한반도 전체가 군사기지가 되죠. 또 해군적인 컨셉으로 보면 한반도 전체가 불침 항공모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격퇴하려면 중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군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마치 과거 소련이 군비 경쟁하다 파산해서 멸망됐던 것처럼 중국 또한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주도 앞바다에 제7광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7광구의 해저 자원을 한국, 미국, 일본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누자는 이 제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있죠. 제주도 하면 제주도에 미국의 해군기지, 미국의 공군기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어준다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요코스카에 있는 미 제7함대가 전부 다 제주도 쪽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전체를 한반도 전체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키워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제주도는 제2의 하와이가 되면서 관광의 명승지역, 또 세계 각지의 기업들, 유수한 연구기관, 그런 큰 규모의 시설물들 또한 제주도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 다음에 후저우 이런 데에 있는 그 다국적 기업들 있죠. 그런 회사들도 다 우리 제주도 쪽으로 우리가 흡입해서 우리 쪽에다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물건을 좀 더 많이 사주고,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물건에 관세를 좀 인하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방점 찍을 게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또 현명한 그런 최종 활용 점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이 돈을 벌면서 또 군비 증강을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잖아요. 미군이 그만큼 돈을 안 써도 됩니다. 미군도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미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미국을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일이다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나 핵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실 일이 있으면요,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 필요해서 핵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중국이, 북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3,000기 이상이나 지금 조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우리의 혈맹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불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도 우리가 핵을 갖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문서에 확약해서 문서로 지금 조인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지 않고
충성심 높은 이제 조태용 전 주미대사께서 이제 여기 외교안보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같이 또 동행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그러면 그 조태용 안보실장이 진영도 바뀐 김에 미국하고 정말 그 야심차고 또 실용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지금 미국이 퇴역시킨다는 300대의 전투기, 폭격기, 각종 비행기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제품은 바로 F-22 랩터 이 공포의 전투기 F-22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권 TV 또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